신문이요. 돌쇠 인사 올립니다. 9월 27일 타임 깡통 열어볼까요? (1979년) 경향신문입니다. 처음부터 모집 광고네요. 한라건설인데요. 해외 현장 파견 요원 모집. 중동 지역에 파견할 기능 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보니까 용접공, 제관공, 기타 크레인 등 유경험자들을 모집합니다. 나이가 79년 9월 27일 현재 45세 미만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리셨을 거고 아버님 세대분들이 중동으로 나가셨죠? 중동의 모래바람을 맞으시며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룩하셨던 그런 아버지들 존경합니다. 1980년 동아일보입니다. 사진 보니까 돌아가신 이주일 씨인데 찡그리고 있네요. 저지른 대본 책임, 이주일 방론의 진정.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닮았다고 못 나오게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잠깐 읽어볼까요? 지난달 방송 프로그램 자율정화와 관련해서 출연 금지된 코미디언 이주일이 24일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방송윤리위원회에 다시 TV와 라디오에 출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못생긴 얼굴로 태어나 그동안 고생만 하다가 불과 5, 6개월 인기를 누렸는데 그동안 어떻게 사생활이 문란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었겠느냐고 호소하고 내 연기가 저속하다고 하는 것도 내 책임 이외에 연출자나 방송국에서 시키는 대로 한 탓이 크다고 했다는 기사입니다. 서슬퍼런 시절이었죠. 나중에 다시 인기를 되찾았지만 참 암담했을 그런 때입니다. 1982년 경향신문입니다. 한강종합개발 사업이 시작된 해였습니다. 이 사업이 있기 이전에는 한강변이 그냥 정리가 안 된 상태였죠. 총 3,480억 투입, 김포대교에서 암사동 36km, 85년 완공 목표 이렇게 돼 있네요. 저수로, 공원, 하수처리장 건설 등 역점. 생태 파괴 문제는 있었죠.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됨으로 해서 88 올림픽에서 발전된 서울 모습을 일단 보여줄 수 있었고요. 보다 향상된 사업들이 이어지면서 현대화된 서울의 상징인 한강이 멋지게 탈바꿈되었습니다. 1983년 동아일보입니다. 재미있는 글 하나 소개합니다. 독자 투고난이 모든 신문에 있었는데요. 한 독자가 이런 글을 신문에 보냈군요. 시내버스 독점 횡포, 정류장 지나치기 일수. 서울 시내버스 388번은 신월동에서 시흥까지 가는 버스 노선입니다. 남부순환로를 지나는 유일한 독점 노선이기 때문에 전부터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출근 시간에 중간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란 아예 불가능하다. 배차 시간도 맘대로다. 항의하면 전화를 끊어버린다. 라면서 울분을 토하네요. 특이한 게 이분의 자세한 주소가 다 나와 있죠. 이런 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시에는 개인정보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이거 해코지 당하면 어쩌려고. 1984년 경향신문입니다. 당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인데요. 무릎과 무릎 사이란 영화였죠. 외설 시비, 성묘사 지나치다, 다시 검열받아. 검열을 다시 했나봐요. 이장호 감독의 신작 무릎과 무릎 사이가 순수 작품이냐 외설이냐로 열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간에 이 영화를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써 있는데요. 한국의 도덕관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당시 MBC 여성살롱 MC 임국희 씨는 다 큰 딸을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큰 충격이라고 평가했다네요. 사진을 보니까 당시 주연 이보희 씨였네요. 추억 돋는 기사였습니다. 1985년 동아일보입니다. 심층 취재 기사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서 허위적. 하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9월 5일 이른바 9.5 대책을 발표했는데 잠깐 꿈틀하다 다시 제자리였다는군요. 매물 홍수에 살 사람은 거의 없어. 전세만 크게 오르고 많이 찾아. 사진 설명 보면 계속되고 있는 주택경기 침체로 기존 주택의 거래는 물론 새로 짓는 아파트도 분양이 안 돼 빈집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에 시세가 나와 있는데요. 잠실 주공 20평이 2,700에서 3,400만원 매매. 와, 꿈같은 가격입니다. 자, 32평 우성 아파트가 5,500에서 7,000만원이었네요. 그런 시절도 있었군요. 1986년 경향신문입니다. 네, 지나칠 수 없는 서울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드디어 인어가 탄생합니다. 눈물 젖은 금빛 인어 최윤희 이관왕. 사진 설명 볼까요? 배영 200m에서 1위로 골인한 후 막 물에서 나온 최윤희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모두 같이 울었죠. 얼마나 이쁜지. 그때 수영복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기억이고요. 나중에 그룹 백두산 그 양반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체육계 고위 공직자가 됐죠. 메달 집계 볼까요? 중공 무려 금메달 56개 1위. 자, 일본이 26개로 2위, 한국이 18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988년 동아일보입니다. 87년도는 신문이 쉬었고요. 자, 빅6수가 2개였습니다. 우선 육상 100m 우승자 벤 존슨이 금메달을 땄다가 박탈당했죠. 약물 복용한 사실이 도핑 검사로 탄로가 난 거죠. 그래서 경기에서 2위로 들어왔던 칼 루이스 선수가 미국이죠. 금메달을 따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당시에 이 경기는 3기의 경기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칼 루이스 선수와 박빙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폭발적인 벤 존슨 선수의 질주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메달 박탈 소식은 전 세계 톱뉴스로 충격을 주었고요. 고국 캐나다는 완전 패닉에 빠졌다는 후문이었죠. 또 하나 큰 소식은 바로 한국의 유도 이경근이 금메달을 따냈다는 소식이죠. 이로써 한국 유도는 단숨에 올림픽 금받이 됩니다. 1989년 경향신문이네요. 참으로 익숙한 사진입니다. 귀순한 북한 간첩이나 귀순 용사들이 쭈르륵 앉아있고 내외신 기자 앞에서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도 이때쯤 이후로는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자, 평축 후 대대적 사상교육 귀순 4명 회견 이렇게 써있네요. 평축이 그 평화축전 그 학생축전이었죠 아마도. 자, 중간에 보면 북한이 천안문 사태를 조자양이 학생과 신문을 동원해 일으킨 반란이다 라며 인민들의 사상을 너무 풀어놓아 일어난 현상이므로 주체 사상을 강화할 때라 했다는 말을 이들이 전했다고 합니다. 1990년 한겨레 신문입니다. 광고 하나 보고 가실까요? 탄생 에스페로. 이게 전면 광고인데요. 이거 제가 포토샵으로 돌려놨습니다. 이거. 자, 대우 자동차가 처음으로 자체 고유 모델로 내놓은 차입니다. 뭐 대우 그러면 르망, 뭐 로얄 있었는데 처음으로 자기네 그 고유 모델이라는 거죠. 당시에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중형차이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을 내세워서 돈 좀 있는 젊은 가장들에게는 정말 갖고 싶은 인기 차종이었죠.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본네트 상판 면적이 좁아요, 이게. 그리고 지붕과 뒤 트렁크 그 연결되는 부분이 그냥 셰시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유리창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특이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모양이 좀 지금 봐도 좀 빠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1991년 경향신문입니다. 낯익은 북한 인사가 나오네요. 김일성 사위는 핵심 실세. 이게 누군고 하니 바로 장성택입니다.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있었지만 김정일 유고 시엔 권력 승계할 측근이다. 이런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사진 설명 보면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위 장성택이 지난 9월 12일 이민이라는 가명으로 일본 나리타 공항에 내리고 있다. 결국 우리가 다 알듯이 나중에 조카 김정은의 손에 처형당하고 마는데요. 한간에는 참수당해서 모든 간부들이 볼 수 있도록 계단에 전시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당시에 자신의 미래를 알았을 리 없었을 그의 모습이 애잔합니다. 1992년 동아일보입니다. 새로 나올 MBC 주말극 소개인데요. 연속극 아들과 딸이군요. 정말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였죠. 마포무지개의 후속으로 10월 3일부터 남아선호 사상으로 생긴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드라마 아들과 딸을 방송한다.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중견 연기자와
최수종, 김희애, 최시라, 오연수 등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연기자들이 대거 출연, 극이 주는 재미뿐만 아니라 스타를 보는 재미에서도 기대해 봄직하다고 이렇게 써있네요. 자, 사진 보니까 정말 요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각광받은 그 김희애 씨, 자, 그리고 최시라 씨 정말 풋풋한 모습입니다. 교복 입고. 1993년 한겨레 신문입니다. 우리별 2호 발사 성공. 물론 그 앞에 우리별 1호로 인공위성 시대가 이미 열렸지만 우리별 1호는 영국에서 그 나라 부품으로 만든 거였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과 우리 부품으로 처음 만든 위성이 바로 우리별 2호 과학위성이었죠. 기사 볼까요? 우리나라의 두 번째 과학위성인 우리별 2호가 나쁜 날씨로 하루 연기된 끝에 26일 오전 10시 45분 남미 기아나 쿠르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새로운 우주시대로 한 발 내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1994년 경향신문입니다. 특이한 기사네요. 이런 소문이 있었죠. 일산 신도시가 진지화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쳐들어오면 일산 신도시가 1차적으로 그 방어선이 될 수 있도록 도시 자체가 그 지형지물이 그 방어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당시에 이 일이 폭로되면서 일산 시민들이 크게 분개했던 일이 있었죠. 이런저런 이유로 같이 시작한 신도시 분당은 집값이 오르고 일산은 집값이 안 오르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기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국방장관은 일산 신도시 아파트를 유사시 장애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 무리를 빚은 바 있다. 1995년 동아일보입니다. 월드컵 유치 한일 경쟁 불붙었다. 한국, 일본 신청서 제출, 마쿠 로비 치열할 듯. 중간에 보면요. 유치 신청서 접수는 본격적인 월드컵 유치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이제 한일 양국의 자존심을 건 유치 경쟁이 더욱 뜨겁게 펼쳐질 전망이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당시에 조마조마한 건 사실이었죠. 결국 공동개최라 김이 샜지만 결과적으로 개회식도 우리가 열고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르면서 모든 면에서 한국이 주목을 받으며 일본보다는 우리에게 쓸모있는 대회가 되었죠. 1997년 한겨레 신문입니다. 96년도는 신문이 쉬는 날이었고요. 자, IMF가 일어나기 2달 전 모습입니다. 한국 대외신용 비상, 미 S&P사, 기업 외채 상환 능력 상실 경고, 금융기관 채권값 급락, 차입 조건도 악화 그랬어요. 미국계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어쩌고저쩌고, 자, 뭐라 그랬냐면 한국 기업들은 투자 재원을 과다하게 차입에 의존한 결과 대외 개방에 경기 침체가 겹치자 상환 능력 이상의 채무를 안고 있다며 한보, 산미, 진로, 기아 등이 그에 이어서 난관에 봉착한 다른 기업들의 도산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네, 이런 위험들이 쌓여서 결국 얼마 후에 IMF가 터지고 말죠. 마지막 기사입니다. 98년은 쉬었고요. 1999년 경향신문입니다. 자, 일반 주택에서도 고속 인터넷 질주, 한국통신 내달부터 서울 전역에 서비스, 하나로 두루넷도 대상 지역 확대, 경품 제공 등 맞불 업계 한판 승부. 자,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가게 된 것이 바로 이 고속 인터넷 통신망 보급이 정말 빨랐다는 겁니다. 지금 나온 이 통신사들을 통해서 집집마다 인터넷망이 깔리고 ADSL 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들이 발전하게 된 거죠. 결국 많은 관련 벤처기업들이 탄생해서 세계적으로 앞장서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됩니다. 새천년을 맞는 문턱에서 그때 우리들은 아직 몰랐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했는지 지금의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그때 우리들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신문 여기까지입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